이강민의 잡지사 4월 후 첫 번째 페이지. 숙제 같은 인생살이 축제처럼 살고 계신 페스티벌 전문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는 있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빰빰빰. 바로 엄정화 나오죠. 엄정화 나오죠. 예. 무슨 숙제라니요. 그러면 우리 또 편집장님께서는 부정축제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부정축제를 또 거기다가. 예.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예, 지난주에 중요한 단어 실수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형벌의 역사편에서 네. 이제 위리안치라는 형벌을 당한 분이 연산군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해군이죠. 예, 지적이 들어와서 아, 야, 여러분, 네. 약간 오류 시정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숙제 같은 인생이네요. 예.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네. 이게 매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썬문답은 약간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런 거 가끔씩 나오는 거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썬킴이 한 말 중에서 오류를 찾아라. 그렇죠. 이런 거 5개 모아오시면 저희가 또 커피 쿠폰 드립니다. 예. 자, 다시 이제는 웃는 거에 스마일 어게인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잠시 멈췄던 봄 축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만개를 했어요. 남도에서는 3월 중순부터 봄꽃 축제, 또 제철과일 축제가 열렸고요. 서울에선 내일부터 여의도 봄꽃 축제가 시작됐는데 이런 지역 축제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요즘 자주 불러주십니다. 참가자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거기 예. 주최 측 인사로 네. 요즘 많은 축제에서 그 행사 부대 행사 중에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축제 뛰러 가시는군요. 축제 뛰러. 예. 지난주도 제주도에서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열린 대면 제주도 불꽃 축제라고 들불 축제가 있었거든요. 네. 비행기 타고 제주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썬킴 하면 불꽃이죠. 네. 불꽃 남자. 많이 불러주세요. 네. 이 축제 어떻습니까? 저희 에디터가 이번에 전국에 있는 축제는 다 뒤지다가 썬 선생님과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축제를 발견했는데 아직 시간은 좀 남았어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열리는 천안 흥타령 축제. 땡기십니까? 불러주시면 갑니다. 뭐 딱히 땡기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또 흥덩어리지 않습니까? 흥덩어리죠. 가야죠. 아침마당 전설의 영상 저희 에디터들이랑 저도 돌려봤거든요. 제가 그 일부러 박자를 틀린 겁니다. 굳세어라 금수나라 하는데 그냥 박자 가사 다 무시하고 흥으로 그냥 한 곡을. 이제 그 생방이었지 않습니까? 예, 끝난 다음에 그 KBS 아침마당 PD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관객 몰이는 거의 장윤정급이다. 가사도 잊어먹고 박자도 틀리 돌림 노래 수준으로 부르지만 관객 자 박수 이건 흥 하나로 2분을 끌고 가는 맞습니다. 전설의 무대 잘 봤고요. 근데 여의도 그 윤중로 벚꽃 축제. 그거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벚꽃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벚꽃이 우리나라 꽃이냐 일본 꽃이냐 이게 좀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뒤에 가고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윤중로에 있는 그 많은 벚꽃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그 창덕궁 옆에 있는 창경궁,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있는 창경궁이 예전에 창경원이란 동물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격분시킵니다. 그러니까 1907년도에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이준 열사를 보내잖아요. 특사. 그런 다음에 그게 이토 히로부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강제 폐위가 돼버리고 아들 이제 순종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들어가는데 덕수궁엔 고종, 그 다음에 순종은 창덕궁 이렇게 띄어놨어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순종폐하께서 아버지 없이 쓸쓸하다. 심심하시다. 그러니까 순종이 계시는 지금 창덕궁 바로 옆에 있는 창경궁에 호랑이와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순종폐하가 보고 즐기게 만들어주자. 순종을 위한 일이다. 라는 핑계였죠. 조선의 전기를 끊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동물원으로 만들고 식물원을 만들어놨는데 그 식물원 아직 있어요. 그렇군요. 창경궁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아직 그 흰색 철제 건물이 있는데 일본인들도 이제 일본 본토에서 많이 건너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 일본에서 건너온 본국인들 고향이 그리울 때 볼 게 없다. 벚꽃을 심자. 어디에 코끼리와 호랑이 보면서 같이 볼 수 있게 이미 바뀐 창경원에 심자. 조선의 왕궁에 정궁이죠. 여기 3,000그루 이상을 심기 시작했어요. 3,000그루. 야, 근데 이게 1983년도 이제 창경궁 복원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안에 있던 동물원은 서울대공으로 옮기고 이제 거기 있던
벚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래서 그걸 다 윤중로에 심어버립니다. 아, 그게 거기 있던 벚꽃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벚꽃 축제를 즐기시는 건 좋지만 네. 이거 아시고 즐기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야, 역시 또 여의도 시범 아파트 출신으로서 예, 깨알 정보 그런 또 감사드리고요. 개인 정보를. 저희 또 아파트의 역사에서 다 다뤘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자, 오늘 썬문답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세계 이색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매년 4월 첫째 주,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인데요. 전 세계 각국의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축제인가요? 필로우 파이트, 베개 싸움 축제입니다. 베개 싸움 축제. 이게 의외로 만들어진 의도가 좋아요. 그래요? 축제라는 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퍼레이드도 해야 되고 뭐 브라질 삼바 축제 같은 경우는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누구나 저렴하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없을까 네. 하다가 집에 베개는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는 베개 들고 나와가지고 또 이게 또 안전하잖아요. 목침이 아닌 이상. 목침이 아니죠. 가끔 이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가서 베개 싸움 할 때 베개 대신 둔기를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목침이나 약간 안에 약간 콩주머니 느낌으로 생긴 둥그런 베개 있잖아요. 콩주머니 베개는 흉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개를 들고 와서 예. 서로 이제 그냥 즐기면서 싸우자. 베개 맞아봤자 안 아프니까. 가성비도 괜찮고. 뭐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서울도 열리나요? 서울도 열리고요. 아, 그래요? 네. 2008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먼저 출발했다고 하는데 네. 규칙이 있어요, 이것도요. 규칙이 있어야 될 건 목침 들고 나오면 안 되니까. 예. 그렇죠. 목침 들고 참 서양인들은 목침을 알까요? 특히 그 약간 그 주산처럼 생긴 목침 있잖아요. 아이고 생각만. 그거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예. 일단 규칙이 뭐냐면 깃털이 없는 부드러운 소음 베개만 써야 된다. 왜냐면 깃털이 있으면 찔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크루에게는 베개를 치지 않는다. 예. 카메라 들고 있는데 봉변이죠. 예. 그렇죠. 또 안경은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경은 벗고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규칙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4월 요거 방송 나갈 때쯤 되면 네. 태국 자주 가셨나요? 저요? 네. 자주 가진 않았죠. 예. 송크란 축제라고 해서 예. 이거 물 끼얹는 축제 하거든요. 4월 13일 날 시작을 합니다. 물을 끼얹어요? 네? 예. 물을 끼얹어요? 그 치앙마이, 태국 무슨 뭐 방콕 등등 길거리 가다가 네. 봉변을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막 물을 끼얹어요. 그냥 아무한테나 막 아무한테나. 돌아다니다가. 자기도 이제 그 물총을 팔거든요. 네, 그 네. 물총 팔고 물총을 사가지고 네. 나한테 물을 쐈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빵이야. 우리 물총 축제 느낌도 있네. 그렇죠. 우비 입고 다녀야겠네요. 아니요, 이거는 네. 물을 맞는 것이 새롭게 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맞는 걸 좋아한다고요. 네. 그건 뭐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목욕 안 하시는군요. 유래가 이게 재밌어요. 이거 송크란. 유래가 있습니까? 송크란 자체가 이제 태국어로 이제 변화란 말인데 이 물을 맞으면서 옛 작년에 묵은 때를 다 없애버리고 네. 새로운 새해를 맞는다라는 뜻인데 네. 특히 태국 방콕에 가면은 그 물축제 할 때 송크란 축제 할 때 그 팜플렛을 주거든요. 네. 읽어보면 진짜 이것 때문에? 왜요? 자, 이건 방콕 시정부가 직접 밝힌 배경이에요. 네. 옛날에 이 방콕에 두 젊은 남자가 살았대요. 20대요. 네. 익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철수와 만수를 할게요. 철수와 만수. 철수와 만수가 살았는데 그 마을에 있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동시에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남자의 철수와 만수의 사랑을 안 받아준 거죠. 둘 다 성에 안 찼군요. 예. 그럴 때 정말 눈물 나요, 진짜. 그래요? 예. 그런데 마침 그 나라의 왕이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본 거예요. 이 왕의 구에 넘어가 버렸네. 그 여인이요. 그럼 철수와 만수는 어떡합니까? 철수와 만수에서 철수가 격분을 한 거예요. 예. 나 저 왕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많이 사랑했군요. 많이 사랑했죠. 예. 근데 만수가 먼저 가서 왕한테 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철수. 실제로 팜플렛에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요. 예. 철수라 내가 오는데 도망가시라고. 그래서 그 왕이 너무 이 만수가 고마워가지고 그때부터 불상을 네가 이제 그 목욕을 시키면은 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태국이 불교 국가니까 이제 그 나무로 만든 이제 불상을 그러니까 요때 4월 초에 이제 그 목욕을 시켜 드리면서 목욕 재개를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물 끼얹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애한테 어이 예. 서로 너 나한테 물 뿌렸냐? 네. 이게 점점점 확대가 돼서 물싸움 축제가 됐다. 송크란 축제가 송크란 축제가 그렇게 됐다. 우리가 뭐 만수를 좋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위대한 축제를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세계 베개 싸움 축제 얘기하다가 송크란 축제로 갑자기 번졌는데요. 이 세계 베개 싸움 축제가 나중엔 대회로 번져서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필로우 파이트 챔피언십 베개 싸움 대회가 실제로 열렸다고요? 복싱과 같이 링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니폼을 입고 저거요 지금요. 그러네요. 진짜 격투기 선수들처럼. 종합 격투기예요. 그러니까 베개를 들고 상대편 선수를 가차없이 특히 얼굴을 두들겨 팬다고 가차없이 때리고 있네. 합니다. 예. 그 우승자에게는 저기 챔피언 벨트와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까요? 우리 돈으로 한 602만 원. 괜찮네. 예. 나가실 거예요? 저요? 네. 저 옥타곤 올라가는 것보단 저게 낫겠죠, 차라리. 옥타곤 올라가면 방송 그만두셔야죠. 근데 저기 다 격투기 복싱을 했던 선수 출신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야, 그러면 되게 근육질에다가 귀도 약간 만두기 스타일일 것 같은데 베개를 들고 저게 그러니까 격투기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베개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저 비슷한 그 페스티벌 축제가 러시아에 있거든요. 네. 러시아의 뺨 때리기 축제예요. 뭐가 비슷해요? 베개랑 뺨인데. 예. 진짜 여러분 그 너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러시아 뺨 때리기 축제 치시면은 딱 둘이 서가지고 거기까지네. 또 러시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더 무섭네요. 러시아 이 축제도 있어요. 모기 많이 물리기 축제. 모기 많이 물리기 축제? 네. 저 진짜 많이 물리는데. 진짜요? 네. 우승하겠다. 모기가 저를 진짜 좋아합니다. 목욕 안 하는 거 아니고요. 예. 아이고 역시 남자예요. 왜요? 모기가 피 빨아먹는 모기가 암컷이거든요. 그렇군요. 수컷은 의외로 꿀 먹어요. 또 여심을 홀렸군요. 거기서 숲에 들어가요. 일정 규모의 그 면적의 숲을 정해주면 주제치기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에 누가 많이 물리나 많이 물린 사람에게 가장 맛있는 인간이라는 그 상패를 준다. 욕심납니다. 진짜 축제 전문가답게 축제가 중간중간에 훅훅 들어오네. 이색 축제니까. 네, 이색 축제 다 알고 계시네. 이거 하실래요? 뭐요? 중국에 가면은 이게 있어요. 차에 누가 오래 손 대고 있나 축제. 뜨거운 차에? 아니 자동차. 자동차에 손 왜 못 대요? 네? 자동차에 손 대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 앞에 가요. 손 대고 가장 오래 버티고 있으면 그 차는 제 차가 돼요. 이건 그냥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다른 고통보다도 누가 오래 있나. 손을 딱 대고 차에 내가 좋아하는 차가 있다. 그래서 손을 대고 여러 명이 붙었겠죠. 가장 오래 서 있어야 돼요. 6시간에 한 번씩 휴식 시간을 주는데 휴식도 줘? 10분마다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손 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작년에 기록이 깨졌는데 중국에서. 기록이 얼마인가요? 한 여성분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에 손을 대고 5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51시간? 힘들긴 힘들겠다. 움직이면 안 돼요. 결국 그 차량의 소유주가 됐다고 하죠. 축제 전문가 오늘 인정합니다. 페스티벌이라니까요. 네. 이 축제를 하지만 썬킴 씨한테 여쭤볼 수 있을까요? 항상 결혼은 구속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썬킴 씨에게 핀란드에 있는 아내 업고 달리기 축제를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좀 언짢으시면 소개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과연 로맨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내를 업고 얼마나 다정합니까? 그거요? 업고 뛰어야 돼요. 저는 이게 만든 의도가 이건 것 같아요. 결혼은 그만큼 힘든 것이다. 는 걸 보여주고 실제 몸을 한번 체험해봐라. 저 얼굴 남편들 얼굴 표정 보세요. 지금 웃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산악구보하고 계시네요. 지금 나 결혼 괜히 했다. 그 표정이 지금 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아내분들도 딱히 행복할 것 같은 자세가 아닌데요. 지금 좀 보쌈 자세 아닙니까 저거는? 업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아내를 업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피기백이라고 해서 진짜 어부바 그런 식으로 업어도 되고 지금 저기는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저거는 아내 다리를 그러니까 아내 머리가 내 등 뒤 엉덩이 쪽으로 가고 난 아내 다리를 양 어깨에 잡는 거예요. 거꾸로. 진짜 보쌈 스타일입니다. 납치 스타일. 납치 스타일입니다. 저러고 웅덩이를 뛰다가 남 부인의 머리는 웅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엉덩이 쪽에 있으니까. 그 물고문이잖아요, 그거는. 결혼은 그만큼 힘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건 그럼 어쩌면 남편분들이 그동안 눌려있던 어떤 분풀이 하는 대회일 수도 있겠네요. 웅덩이 하나도 없어! 웅덩이 왜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이거 2개 해야 돼. 알겠고요. 이게 예. 250m 정도의 그 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웅덩이도 있고 모래 언덕도 있고 허들 장애물이 다 있다고 합니다. 예. 92년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그렇죠. 예. 그 상금 뭔가 있어야지 또 참가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내가 일단 무거워야 돼요. 아, 무거워야 돼요? 무거워야 됩니다. 조건이 있군요. 예. 일단 17세 이상이 돼야 되고 49kg 이상이 돼야 되는 여인만 업을 수가 있어요. 49kg 이상. 내가 또 이 대회 또 홈페이지 들어가 봤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만약 부인이 49kg가 안 된다. 네. 그럼 그 차 이만큼 네. 그 주머니를 달아야 돼요. 아, 주머니에 모래 주머니 같은 걸? 네. 49를 맞춰야 되는군요. 만약 우리 네. 와이프가 46kg다. 네. 그럼 3kg의 모래 주머니를 달고 뛰어야 돼. 아, 그렇구나. 요걸 근데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 에디터가 찾아봤는데 이 대회 최신 트렌드는 여성 파트너가 남자 목에 발을 걸고 거꾸로 등에 매달리는 약간 박쥐전법이 지금은 유행하고 있답니다. 아, 근데 이 대회의 설립자 에로 피트카넨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웃집 아내를 훔쳐서 참가할 수 있다. 약간 농반진반으로 또 아침 드라마를 찍으시려고 하네. 예, 약간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금 같은 것도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일단은 부인 몸무게의 곱하기 5배의 상금이 나오고 네, 50이면 250 정도. 각국 이제 화폐 단위로. 네. 그리고 이제 아내 몸무게만큼의 맥주가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만약 부인이 49kg다. 네. 맥주가 49kg가 나온대요. 아, 이건 저희 남편을 위한 축제네. 그렇죠. 분풀이하고 맥주 먹기. 참가하실래 나중에요? 저요? 네. 아닙니다. 저희 밖에 유일한 유부남 에디터가 한 분 계시거든요. 저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다른 데 보고 계시네요. 네, 만약 서울에서 이 대회가 열리면 아내 업고 달리기 가능한가요? 안 한다고 하시네요. 네. 약간 입모양 약간 욕하는 것 같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이색 축제, 축제 전문가 썬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죠. 이것도 굉장히 희한하네. 일부러 아기를 울리는 아기 울리기 대회가 있습니까? 아기를 일부러 울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나카주모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아기 나카주모 아기를 울리는 스모. 아, 스모? 대회요. 그 우리 일본 전통 스모 선수들이 아기를 안고 있네요. 네. 거기 이게 400년 전통의 그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를 울리면은 네. 아이에게서 이제 액땜을 해가지고 오래 장수한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엔 일찍 죽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우리도 뭐 그 이름을 이상하게 졌잖아요. 개똥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울수록 액땜을 한다 이건데 네. 저것도 스모 선수 2명이 나와가지고 예. 대회예요. 누가 먼저 울리나. 아, 그냥 아기 들고 먼저 울리기. 먼저 울리나. 근데 제가 안겨 있어도 울 것 같은데요. 스모 선수가 저 안고 있으면. 예. 근데 이 약간 단점이 있어요. 뭐죠?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네. 그 덩치 큰 스모 선수를 사람으로 인식 안 하고 네. 곰돌이 인형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큰 테디베어로 인식을 하고. 네. 그럴 때는 네. 일부러 도깨비 탈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무섭게. 약간 치트키 같은 거네요. 그런데 저기 뭐 올해 생후 몇 개월이세요? 저요? 네. 저희 에디터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계산을 했다던데. 아기 개월수 계산기가 있네요? 근데 저 단위까지는 보통 계산을 안 하죠. 399개월 됐답니다, 제가. 네, 다음 달에 400개월. 400개월 돌잔치 하셔야죠. 네. 그렇군요. 4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아기 일부러 울리기 대회 나카주모 알아봤습니다.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망자의 날. 저도 아는 축제예요. 그 애니메이션 코코에 나왔던 그 시기가 망자의 날. Remember me. 기억해줘. 통역을 해주시네요. 예. 혹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만화 영화를 보면서 운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안 울 수가 없어요. 안 울 수가.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망자의 날을 테마로 하는데 네. 이제 멕시코가 이제 아즈텍 문명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초에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신 분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돌아오는 망자와 함께 하루 정도는 즐겁게 다시 가족과 만났으니까 그렇죠. 즐겁게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나눠 먹자. 울질 않아요. 기뻐해요. 오히려 즐겁게. 돌아가신 분이 다시 오시니까 네. 거의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지금 멕시코에 가면 이 망자의 날 페스티벌 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네. 원래는 퍼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네. 퍼레이드를 안 했는데 2007년도에 나왔던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영화계에서 한 말이에요. 네네. 가장 못생긴 007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거 좀 유명하죠. 예. 안 웃어요. 네. 007이요. 네. 그 나왔던 007 시리즈가 이제 멕시코를 배경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멕시코를 배경으로 했던 007에서 망자의 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그걸 보고 멕시코 당국이 괜찮은데? 우리도 한번 진짜로 한번 퍼레이드 해봐. 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진짜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바모스. 이 망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가시면은 꼭 돌아가신 분의 사진, 그분이 좋아했던 음식 네.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찾아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게 정말 영화 애니메이션 코코의 그 테마이기도 한데 네. 저는 이 대사가 기억이 나요. 뭐죠? 사람이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숨이 끊겼을 때가 아니다. 가족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때 진짜 죽는 거다. 그래서 잊지 말자. 그래서 remember me잖아요. 썬동진. 네? 정말 지금 심금을 울립니다. 그래서 망자와 1년에 한번 상봉할 수 있는 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날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진 보면서 네. 이게 우리 할머니였고 이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였고 이런 분이었다. 생전에 뭐 이런 분이었다. 뭐 기타 치시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신다. 네. 내일 오신다. 우리 페스티벌 축제를 한번 해보자. 기뻐하는 날이라고 하죠. 기뻐하는 날이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우리랑 좀 비슷한 게 우리도 보통 흰색 국화로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주황색 국화 장식이 많더라고요.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꽃입니까?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뭐라고 할까 돌아가신 분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붉은색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하죠. 셈파수칠이라고 부른답니다. 네네네. 네. 그 이왕 저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들불 축제가 정말로 그 제주도에서 매년 열렸고 굉장히 오래된 축제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의외로 육지 분들이 이걸 모르신다고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들불 축제라고 해서 오름 있잖아요. 네, 오름. 그 큰 동산. 네. 그거 하나를 다 태워버려요. 그래도 되나요? 예. 다 태워버려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 축제 마지막 날에 오름을 하나 태워버릴 준비했는데 네. 마침 요즘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취소가 됐어요. 네, 조심해야죠. 그 매년 태웠어요. 왜냐하면 네. 제주도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 먹이를 줘야 되는데 네. 이 풀에 진드기 같은 해충들이 많으면 말이 또 아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싹 태워버리고 깨끗한 새풀이여 자라나라. 한번 갈아주는군요. 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오름을 정말 말들이 많이 사는 그 목장 주변에 오름을 다 태워버린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 전통 축제가 현대 축제로 이어진 거죠. 삶의 지혜가 녹아있네. 이것도 세계 이색 축제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거를 제주도 주민의 한 반은 온 것 같아요. 그럼 오름이 막 불타오를 때 썬킴 씨는 가서 뭐 하셨나요? 전 인문학 특강했죠. 주최 측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기분적으로 한 말 같은데. 예. 제가 사람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요. 예. 주최 측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 다 썬킴 쌤 강의 들으러 왔어. 제주도민의 절반은 썬킴의 강의에 목말라 있다. 예. 요것도 합시다, 나중에. 뭐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예. 제주도에는 왜 말이 많을까요? 제주도에 왜 말이 많을까? 네. 요를 하자. 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한 회분 나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들불 축제의 스타트가 된 말은 왜 맞냐? 삼별초에 난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잠깐 박광일 선생님 영역을 침범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더 단가가 쌉니다. 그러니까 삼별초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 프리뷰 해주세요. 네,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몽골과 항쟁을 하다가 네. 진도 거쳐서 제주도까지 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제 몽골군이 상륙해가지고 삼별초를 다 이제 토벌을 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제주도가 몽골의 직할지가 돼요. 탐라 총관부라고 해서. 예. 그리고 몽골 초원에서 말들을 엄청 많이 갖고 와요. 왜? 이제 탐라를 정벌했으니까 네. 다음 목표는 일본이다. 몽골이. 그래서 일본을 치기 위한 군마, 이 병사들이 쓰는 마, 네. 이걸 키우기 위해서 몽골에서 말을 갖고 온 것이 지금 제주도 말의 말들은 몽골 시작입니다. 말. 그 제주도가 조랑말이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몽골 말 하면 그 드라마가 잘못 고정됐다니까요. 정말 서양말 같이 네. 큰 말을 타고 다니시는데 아니에요.
몽골 말은 조랑말이에요. 이게 제주도까지 온 거예요. 요거는 다음에 더 확대 개편. 알겠습니다. 박광일 선생님이랑 좀 협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축제로 세계 일주했습니다. 베개 싸움하고 또 핀란드 가서 아내 없고 일본 가서 애기 울리고 중간에 러시아 가서 뺨 맞고 멕시코 가서 망자를 기리고 중국 가서 자동차에 손대고 네. 재밌었는데요. 성킴 씨도 천안 흥타령 축제 이제 6달 남았으니까 미리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